저랑 같이 편집 배워보실게요. 오늘 캡컷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디오의 음향 효과를 끝으로 사운드 편집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이렇게 비디오와 오디오의 세부적인 편집이 끝난 상황에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단에 내려와 있는 이 비디오 클립 또는 오디오 클립이 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만드는 복합 클립이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영상들을 아마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복합 클립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 부분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에 한꺼번에 특정한 편집을 적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선 복합 클립 만드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클립들을 정확하게 바깥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블럭을 지정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선택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택 영역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복합 클립 만들기란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기존에 각각 다른 클립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름이 복합 클립이라고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 복합 클립 같은 경우 오른쪽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그냥 일반 동영상 클립의 설정과 똑같이 오디오를 개별 오디오를 통해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를 분리하면 내가 합쳐놓은 4개의 클립들에 해당하는 소리가 하나로 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가져오는 시점에서 이 복합 클립을 비디오 클립에 적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음악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있는 현장 소리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적용이 가능하게 한 번에 뭐 키프레임을 찍어서 편집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밸런스 조정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합 클립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클립들을 하나로 합쳐서 복합 클립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 편집 트랙에 보시면 제일 앞쪽 왼쪽에 커버 편집이라는 키가 보입니다. 이 펜 모양 키는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커버 선택이라는 팝업 창이 새로 뜨게 되고 이 커버라는 기능은 캡컷에 있는 독특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실 때 썸네일을 따로 올리게 되어 있죠. 사진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썸네일에 해당하는 장면들을 영상 안에 포함해서 정보값을 주는 그것을 커버라고 합니다. 커버를 제작할 때 두 가지 선택항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편집한 영상에서 고르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로컬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파일에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저는 로컬에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더하기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영상의 비율에 맞게 16대 9로 얼마만큼 쓸 건지 영역을 표시하라고 나오죠. 적당하게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편집을 누르시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방금 내가 선택한 그 구간만큼 사진 이미지가 커버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아래 선택항들을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게 자막과 관련된 템플릿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나는 골치 아프다 그냥 되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란다 하시면 여기 이렇게 원하는 자막을 하나 누르시면 자막 템플릿이죠. 배경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 지금 자막이 총 3종류가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큰 제목 자막 같은 경우 클릭을 하시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 조정도 가능하고 크기 조정, 색, 획, 그다음에 뭐 배경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막에서 그때 배우셨던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영상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위에 검은색 이 페이지에서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단출한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의 크기도 줄여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가적인 자막들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위치도 옮겨서 내용을 바꾸시면 되겠죠. 모든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하단에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커버 제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펜 모양의 그 커버 버튼 배경에 보시면 제작된 커버가 입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커버를 지우는 방법은 지금 제일 왼쪽 펜 모양 버튼 네모 칸의 가장 오른편에 보면 X 버튼이 자그맣게 보입니다. 네, 그 X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완성했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타임라인 안에 여기에 보이시죠? 더하기 빼기 엄청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으면 영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편집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임라인의 돋보기를 활용하셔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 파일은 사실 누군가와 공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캡컷을 설치해 놓은 분들이 아니라면 프로젝트 파일만 가지고 영상을 완성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이대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없고 누군가한테 이 영상을 보라고 전달하기도 어려워요. 이 완성형 동영상을 파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보내기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타임라인에 들어있는 전체 작업물들을 한꺼번에 뜨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커버도 제작이 됐고 전체적으로 내가 영상을 잘 편집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를 통해서 감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의 이상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해서 손댈 곳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기 편집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작업을 할 겁니다. 이대로 두신 채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캡컷의 내보내기라는 설정이 보이시죠? 파란색 버튼 눌러볼게요. 나의 영상은 2분 35초로 편집이 되었고 이 영상을 동영상으로 하나로 만들었을 때 지금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용량입니다. 동영상의 용량은 204메가다. 근데 이 용량은 뭐에 따라 바뀌냐면 오른쪽에 설정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영상의 해상도 또는 형식 그리고 코덱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하게 압축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건 일단 영상의 제목 완전 봉풍경이라고 잘 되어 있고요. 전 뒤에 숫자를 빼볼게요. 그 다음에 빼기 완성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이 제목이 그대로 파일 제목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내보내기 하는 폴더를 정할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폴더 모양 누르셔서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대로 둘게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두 가지 선택항이 있습니다. 체크로 할 수 있는 것이 동영상 내보내기가 있고요. 오디오 내보내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눌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로 딱 합쳐진 동영상 파일이죠. 그래서 동영상 내보내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디오 내보내기는 어떨 때 쓰시는 거냐면 이 영상에 있는 사운드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소리만 추출할 때. 네, 그럴 때에는 동영상과 오디오를 한꺼번에 둘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는 나는 동영상 파일은 필요하지 않고 소리 추출만 할 거야.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제하시고 오디오 내보내기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오디오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복잡해 보이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동영상 촬영본을 가지고 올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내보낼 때에도 촬영본과 동일한 형태로 이런 설정들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해상도라는 건 동영상의 비율을 뜻하고요. 가로와 세로를 함께 명기하고 있는 곱하기 표시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지금 여기 캡컷에는 세로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로 숫자가 클수록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요 세 가지는 일반적인 픽셀을 의미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K라고 단위가 다른 것들은 이것들이 몇 배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4K 영상이라고 우리가 FHD보다 훨씬 몇 배나 큰 영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K가 들어가 있는 다른 단위의 영상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태블릿 PC든 휴대폰이든
아이폰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을 그대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설정의 해상도를 가진 풀 HD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하신 것과 동일하게 뽑으시려면 이 설정을 안 만지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낮은 거는 가능해요. 이렇게 크게 찍어서 작게 압축해서 내보내는 것은 화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훨씬 큰 용량으로 내보내는 것은 입자가 깨지게 되니까 가급적 활용하지 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해상도로 낮춰야 될 때는 어떨 때냐면 웹상에 올려야 되는데 너무 긴 편집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의 용량, 여기 아래 크기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클 때 해상도를 낮추시면 용량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의 용량을 줄이는 건 해상도를 줄이는 거랑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지셔야 되는 설정이 하나 있는데 코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코덱은 이제 동영상의 속성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H264를 지금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그냥 일반 PC에서도 활용이 매우 잘 되는 코덱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코덱은 형식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H264 선택 코덱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영상의 꼬리는, 그러니까 이걸 확장자라고 하죠. .mp4라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프레임 속도는 해상도와 마찬가지로 촬영할 때 영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값이 있어요. 보통 1초에 30초 정도의 사진을 찍는.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DSLR로 좀 이걸 바꿔서 24로 낮춰서 찍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촬영값과 동일한 설정으로 만들어 주셔야 영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게 커버인데 커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커버를 반드시 포함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커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영상이랑은 다른 종류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그대로 두고요. 내보내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지금 여기 편집판에 있는 촘촘한 여러 가지 편집 요소들을 하나로 딱 합쳐지는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동영상 파일로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렌더링 작업을 캡컷이 해주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다른 메시지가 뜰 겁니다. 네,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 하단 왼쪽에 보시면 폴더 열기를 통해서 내가 저장한 폴더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면 바로 이렇게 완성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재생이 바로 가능한 영상처럼 보이는 요것이 완성된 영상, 동영상이고요. 여기 끝에 보면 커버 파일은 따로 이렇게 커버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사진 파일이에요. 영상이랑은 별개로 사진으로 커버가 저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창에서 지금 폴더 열기를 열어서 최종본 파일을 확인하셨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설정은 이거 꼭 뭔가 선택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틱톡이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틱톡에 바로 로그인해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설정이에요.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출력을 할 건데 일부 구간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실 작업은 똑같이 전체가 한 화면에 들어오게 이 돋보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구간을 선택을 해야겠죠. 구간을 선택하는 메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막대기 위치를 내가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첫 부분, 저는 민들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첫 부분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으시고요. 요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눈금 바로 아래 검은 창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우클릭을 하시면 범위라는 게 나옵니다. 범위에 인포인트를 눌러주세요. 여기가 시작점, in은 시작이고 out은 끝이죠. 네, 인포인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인포인트 선택이라고 잠시 안내가 나오고요. 인포인트 외에 시작점 앞에 있는 구간이 약간 검은색 빛으로 먹어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쓰겠다는 나름의 이제 표식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지금 얘가 취소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구간 선택을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 지금 여기 복합 클립이 아래쪽에 우리가 아까 시범 삼아 넣었던 복합 클립이 있죠. 복합 클립 뒷부분
여기까지만 한번 아웃점으로 만들어서 이 구간만 동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인트로 영상처럼. 네, 여기에 막대기를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두시고 눈금 바로 아래 아무데나 우클릭을 하시면 범위가 다시 나오죠. 여기에서 아웃으로 저는 적용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조금 남긴 거는 여기가 좀 복잡하게 뒷부분의 영상과 섞여서 일부러 끝나는 느낌을 주려고 조금 앞부분으로 당겼어요.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아웃 포인트를 지정하는 순간 이 뒷부분이 검게 먹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취소 버튼 보이시죠? 그럼 지금 선명하게 채도가 높은 구간인 지금 여기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 구간만 영상으로 떠지는 거고요. 나머지 작업은 내보내기 할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에 파란색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은 일부 구간만 따는 거기 때문에 커버를 제외할 수 있겠죠. 커버 제외를 눌러보고 제목을 인트로 영상이라고 바꿔볼게요. 폴더는 그대로 두고요. 커버만 제외하시고 내보내기 눌러줍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렌더링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일부 구간을 정해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네, 오늘로 캡컷 PC 버전 편집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함께 편집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내 메타버스 어플 재배 활용법을 다뤄볼까 합니다. 가장 비슷한 어플로 외국에서 만든 게더타운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잽은 이프랜드나 제페토와 같이 화려한 3D 그래픽은 아니지만 국내에 현존하는 메타버스 어플 중에서는 사용자의 활용 범위가 가장 넓은 앱이라고 할 수 있죠. 2D 그래픽 기반이지만 웹의 공간을 조성하고 상시로 해당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합니다. 달샘의 미디어 교육에서 잽을 배워보시고 화상회의, 세미나, 효율적 업무 등을 위한 웹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무료로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달샘의 미디어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